그 다음에 이제 상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만일에 요 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십성의 생극재화에서 이 토기운을 극하는 게 뭐지? 그렇지, 목기운이지. 목기운은 여기서 십성이 뭐죠? 십성운은 뭐야? 목기운이. 그렇지, 비견겁재지. 쟤는 비견겁재가 오면 분탈이 되겠지. 그렇죠? 목국토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비견겁재는 이거는 기신이라고 그런다고. 기신. 꺼릴 낄 기자를 쓰는 기신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또 병이라고 그런다고. 병. 내 용신을 극하는 기운이니까. 그렇지? 그걸 병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병양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 병 기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 근데 여기는 비견겁재 여기 하나 있지. 그쵸? 이거는 병이지. 귀신. 그런데 천간으로서 이 갑이나 을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그냥 깨지겠죠. 그렇죠? 목극토 해버리니까 또 갑기압을 해버리니까. 그렇지? 그런데 얘가 있으면은 목이 왔을 때 목생화 화생토가 되겠죠. 배가 옆에 있어서. 그럼. 그래서 이거는 용신과 상신이 그래서 좋은 거란 말이야. 나를 생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기신, 병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막아준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아, 상신은 막아주는 역할. 그럼 용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병으로부터 내 그 재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좋은 거지. 만일에 여기 정화가 없을 경우에 을목이 오면은 목국토 해가지고 천간의 재물이 다 깨지겠죠. 그러면 그야말로 겁재, 다른 사람이 내 재물을 분탈해 갈 수도 있고, 내가 돈 버는 대로 다 쓸 수도 있고. 그 겁재라는 건 내 돈을 소비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남이 내 재물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다 쓸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쓸 때 좀 쓰더라도 또 여러 사람 속에서 자기가 지킬 건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건 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주는 일간을 보고 그 다음에 월지를 보고 월지에서 수출된 이 용신을 보고 그 다음에 용신을 지켜줄 수 있는 상신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용신을 극하는 기신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인 거는 딱 볼 수가 있다고. 이게 눈에 딱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 사주의 상신이 뭔지 그 다음에 기신, 병이 뭔지 그게 안 보이면은 사주가 풀리겠냐고. 안 풀리지. 그래서 결국은 사주 푸는 것들은 그 과정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건데 그런 이제 걸 보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상신 기신도 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러면 사주를 풀 때 이거는 천간은 천간끼리 봐야 돼. 지지는 지지끼리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유튜브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지지 천간으로 막 보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되면 패가 나는 게 별로 없어. 그렇죠. 다 통관되고 뭐 하고. 밑에서 도와주면. 그렇지. 그렇게 보면은 이게 사주를 못 본다고. 그래서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이렇게 봐줘야 된다. 운을 대입할 때도 천간은 천간끼리 대입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대입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이거를 가져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그 원칙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정관하고 이제 칠살이라는 게 있다고. 정관하고 칠살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봐라.
용신 이전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정관은 가장 귀한 기운이기 때문에 정관이 닫히면은 패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왜냐하면 정관은 나의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남자한테는 자식이고 여자한테는 남편이고 상당히 중요한 기운이지. 이게 깨지면 내 자리 직업이 날아가니까 이게 어떻든 안 깨지게끔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칠살은 같은 관, 이건 편관이라고도 하지만 같은 관이지만 얘는 나를 극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얘는 제해야 된다. 억제시켜야 된다. 얘를 부추기면은 좋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재생살하면 좋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한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래서 칠살은 나한테 이것을 제압하고 억제하고 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올 때 좋아지는 거겠죠. 아니면은 얘를 이겨낼 수 있게끔 내 뿌리가 튼튼해지면은 되겠죠. 그게. 근데 그런 기운이 없으면은 하천한 삶을 살겠지. 뿌리가 있어도 재생살 되면은 그래도 그렇지. 그때는 안 좋은 거지. 어찌됐건 뿌리가 있어도 아프잖아. 아프지. 아프지만 견딜 수 있다는 거하고 그렇지. 걔 때문에 내가 그냥 폭삭 망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렇지. 한 방에 쓰러지는. 우리가 운이라는 것은 나쁘다고 다 일적으로 똑같아지진 않는다고. 운이 나쁘게 들어왔지만 그걸 감당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다고. 근데 또 그런 게 이제 재생살이 이게 나중에 좀 늦게 들어오면은 40대 50대 들어오면 그때는 그냥 힘도 없어지잖아. 나이 먹으면. 그렇죠. 아무리 내 뿌리가 강해도. 그때는 견디기가 싫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기도, 그러니까 재생살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그게 이제 내 건강을 치느냐, 뭐 직업을 치느냐, 뭐 재물을 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주의 어떤 전반적인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칠살이 있으면은 이거를 우선 살펴보라고 하는 얘기야. 사주의 정관이나 칠살이 있으면 그거부터 우선 살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관 칠살은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주에서 우리가 이제 조후를 보는 게 있어요. 조후를 보는 게. 이제 그러니까 사주의 모든 것들은 조후를 살피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주를 많이 풀고 고급 과정에 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사주의 조후를 이제 약간씩은 보는 게 좋지만 일반 처음 그 공부할 때는 그것까지 보다 보면 사주를 못 풀어. 볼 수도 없고, 근데 반드시 봐야 될 이제 일간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요 부분은 조후를 꼭 봐야 된다. 조후야? 어떻게 조후. 어떻게 보는 거야? 조후라는 것은 간목, 을목은 이제 자라나는 이제 그 식물과 똑같으니까 생명력? 생명력을 가지니까 이건 겨울에 태어나는 것은 해자축 월에 태어난 갑을목은 화기운을 더 좋아한다. 추운 겨울에 애쓰니까 이거는 화기운이 좋죠.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그 사오미에 태어난 목은 너무 이게 뜨거우니까 이것은 수기운을 좋아한다. 그렇게 본다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후도 좋고 용신도 좋다고 하면은 대발이 되겠죠. 조후도 좋고 그 용신도 만족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례로 만일에 여기가 이게 토기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겨울에 해자축월이니까 추울 때 오겠지. 근데 화기운이 들어온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서 좋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화생토하니까 이 용신도 만족을 하겠죠. 이럴 때 대발을 하는 거지. 조와 내 원령과 서로 같이. 그러니까 용신도 만족하고 조후도 만족하면은 이때 상태가 두 배로 좋겠지.
근데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조후는 좋은데 용신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조후를 뭐 좋게 들어오면은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 그래서 가불인데 겨울에 태어난 가불목은 화기운을 반기고 여름에 태어난 가불목은 수기운을 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경신금은 이거는 이제 겨울에 태어난 것만 하면 돼. 겨울에 해자축월에 태어난 경신금은 화기운을 반긴다. 왜냐면은 딱딱한 우리가 얼어붙은 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금기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로 뭘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따뜻한 용광로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주물로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해자축 월에 태어난 경신금 일주들은 화기운을 반긴다. 근데 여름에 태어난 건 상관없고. 그치. 너무 겨울이고 딱딱하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반드시 조후를 봐야 된다. 이 가불이랑 경신금 요 두 개는 꼭 봐야 된다고. 네, 조후를. 근데 이게 여름하고 겨울 아니고 뭐 가을에 태어났거나 이런 것들은 조후를 볼 필요가 없고, 이게 겨울에 해자축 월 사오미생, 그렇죠? 여기 해자축 경신금 이런 식으로 요건 반드시 이제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무토, 기토 이 토일간이 겨울에 태어난 이제 토일간들은 겨울에 딱딱한 언 땅에 만일에 간목이 있다, 이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때도 화기운을 좀 좋아한다 하지만 이것은 요것처럼 반드시 그건 아니다. 그래도 이 조후를 좀 이때도 봐주는 게 좋다. 조후를 좀 봐주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평진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좋아서 이걸 뭐 조용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좋은 거지 용신은 아니라고. 그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조용신이 좋아서 이때 하는데 용신은 재라고. 조우는 좋은 거지. 조우는 좋고 용신은 용신. 근데 그걸 가지고 좋은 거는 조용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관시켜서 좋으면 통관용신이라고 그러고 막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용신을 다 다방면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된다고 이게. 얘는 무조건 제격이라고, 제격사주라고. 거기에 조우도 좋고 이것을 생해주는 상신도 좋고 하면은 좋은 거지. 이때 조용신이 들어와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상신이라고. 상신이면서 조우가 맞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정확한 뜻은. 예, 그런 것들이 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 조우용신이 이때 들어와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명확히 저 사람이 관법 자체가 우리가 틀리는구나 이렇게 이걸 딱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고 하면은 책을 보든 다른 사람 걸 보든 내가 판단의 기준이 쓴다고. 근데 이걸 배우질 않고 그냥 혼자 독학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쓸렸다가 저렇게 쓸렸다가 중심을 못 잡는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책 보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그럼 도대체 뭐야 이게? 그래서 결국 못 풀다가 그냥 헤매다가 기초 끝나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이 사주 보는 거는 제대로 된 선생한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자기가 확고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쓸 때까지는 배워두면은 그다음부터 무슨 책을 읽든 어떤 관법하고 누구랑 얘기해도 흔들림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여러 사람 책 다 읽어도 좋다. 그래서 네가 판단하고 저것도 일리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습득할 건 습득하고. 근데 그게 자기 거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읽으면은 뭐 왔다 갔다 해. 계속 어느 때는 이렇게 봤다가 어느 때는 저렇게 봤다가 그러면은 그건 사주를 못 푼다. 그렇게 푸는 거라고. 그 다음에 사주는 또 없는 오행이 또 있다고. 그렇죠? 사주가 오행이 골고루 다 있질 않다. 편고된 사주도 많고 없는 오행이 있다고.
그러면 없는 오행은 없는 오행대로 그 역할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역할을 없는? 여기 지금 보면은 금의 기운이 없다고. 예, 금의 기운은 이 사람이 칠살이나 아니면 정관이나 이렇게 되겠지. 금의 기운은 오행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칠살이나 정관은 뭐야? 십성에서 관이 뭐냐고요? 뭐냐고. 아, 여자한테는 남자잖아요. 그렇지. 명예. 남자, 진짜? 명예, 관이니까 직장도 되고. 지위, 뭐 학교도 되지 않아요? 학교도 다 좋지. 그러면은 이 사주에 관이 없음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이 될 거라고. 그렇지? 그렇겠죠. 그러니 남자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남자 운이 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명예나 지위나, 그 다음에 남한테 보이고 싶은 어떤 그런 명예욕 이런 거를 이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성향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상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재물을 버는 데 관심이 많지. 야, 남이 좀 알아주는 직장은 좀 다녀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없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명예지 그거 뭐 거창스럽게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법과 원칙 지키는 쪽도 잘 안 하겠지. 이 사람은 법과 원칙 지키는 거는 내가 필요에 있어서는 어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겠지, 분명히. 그나마 여기 신금이 있으니까 정관이 좀 있겠지. 여기도 저기 신정무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그 정도지. 야, 반드시 그거 지켜야 돼. 아니면 난 그래도 남들이 좀 괜찮은 직장 다닌다는 소리 듣고 싶어. 이런 쪽은 아니지. 그렇죠. 그런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한 생각도 약할 수가 있고, 또 남자에 대한 생각이 강한데 남자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무관사주니까. 그러니까 남편 운이 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요 배우자궁하고 요걸 보면은 요게 우리가 이제 신사를 대입하는데 원진살, 사술 원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무관사주의 원진살이니까 배우자운, 남자운이 약할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되겠지. 너 왜 남자가 안 생겨요? 네가 이러니까 남자가 지금 약하겠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26대 운을 보면은 앞으로 진술충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가장 결혼 정년기 시기에 배우자궁이 충이 나니까 있는 사람도 헤어질 판에 들어오기가 쉽겠냐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시기를 놓쳐서 배우자운이 약해서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다음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사술 원진이 되지. 그러네. 아니 근데 원진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지. 못하는 건 아니지. 근데 있으면은 이제 저거 으르렁거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요 시기는 건너뛰고 요 시기에 하겠지만 충보다는 원진이 차라리 낫다는 거. 우여곡절을 겪겠지. 순탄하지를 못하겠지. 왜 이때 될 듯하고 될 듯하면 안 돼요. 그러네. 그치?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기 일찍 옛날 사람 묘수로 합될 때, 그치? 이럴 때 뭐 배우자궁에 합이 들어오는 거니까 누군가 사귈 수 있겠지. 근데 요때 사귀면 요때 헤어지겠지. 이런 것들이 사주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 내 일지가 충이 들어올 때에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누가 잘 들어오질 않겠지. 저게 무조건 배우자 자리니까. 이 배우자 자리에 충이 생기니까 이 시기에 내가 걷다가 무관사주에다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면은 얘가 그러니까 얘는 배우자에 대한 생각 같은 게 적을 수도 있고. 충이 들어와요. 충이 들어오고 무관사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친구가 아직 남자 사귈 생각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뭔가 자기 재물을 벌고 싶어 하는 게 강하지. 제가 또 있어요. 그렇지. 제가 봐봐. 하나, 둘, 셋, 넷.
얘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여기에 진심인 사람인 거라고. 그러네. 맞네. 극히 현실적이고. 그러네요. 어. 그 팔자 안에도 많은 게 그 오로지 그거에만 쏠려 있는 그렇지. 생각이. 그럼 가성비 위주고 나 빨리 돈 벌고 싶은 거지. 그 남자 그거 뭐 좀 그렇게 또 어떤 사주는 또 남자의 또 진심 있는 사주들이 많다고. 왜 남자가 안 생겨 하는데 얘는 남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아니면 도네요. 제가 제가 많아서 돈 생각이고 만약에 관이 많으면은 또 남자 생각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없어서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없어서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뭐 아니면 돈.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저는 왜 남자가 안 생겨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사주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사주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이 사주 명식 보고 제대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사주를 제대로 보는 거지. 돈만 많아도 연하 남자 만나서 그 다음에 여기 배우자궁도 축술 형살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얽힌 사주가 되는 거지. 사술 원진의 축술 형살의 무관 사주에. 그래서 배우자 운이 약한 게 단순히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몇 가지가 얽혀서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했다, 사별했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이 배우자 운이 충 하나 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충이 되면서 무관사준이 그 다음에 남자하고의 어떤 궁합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대운에서도 또 충이 나고 이런 식의 됐을 때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지.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요 일지는 내 주택궁이 된다고. 그러면 이 시기에 내 사는 쪽에 변동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간다거나 어디 뭐 이럴 수가 있는 이제 시기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이 그 사주에 없는 오행에 대한 거, 그리고 없는 오행에 대한 것은 저번에 우리가 오행에 대해서 그 건강운을 본 적이 있었죠. 그렇죠? 금기운이 없으면은 뭐가 약하다고 그랬지? 폐하고 대장, 뼈, 관절 쪽 그런 쪽이 약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게 나이 들어서 화기운으로 흐르면은 화극금이 되겠지. 없는 금에 또 화가 금을 극하는 부분이니까 이 시기에 금기운이 없음으로써 발생되는 건강의 문제가 더 나오겠지. 금이 없는데 이제 화가 들어오면 화극금을 해가지고. 그렇지. 금이 더 다치지. 그러니까 금이 다친다는 거 보면서 폐 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 기관지나 폐 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장 쪽이 약해질 수가 있고 뼈 관절 쪽이 약해질 수가 있다. 또한 이 건강운은 너무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가 되네요. 토기운이 많으면은 이게 위장이나 췌장 쪽도 약하다고 했지. 네. 그래서 건강운은 이 오행이 너무 많아도 그 장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없어도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래서 없는 오행은 없는 오행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